네, 안녕하세요. 건강투자 훈이TV의 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 37분입니다. 자, 화요일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한 11시 넘어서 촬영을 할 뻔했는데, 오늘 중간에 다행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에이웰 바이오,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한번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주식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렸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는 2976, 그래서 좀 더 하락이 깊어지는 모습이고, 오늘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더 약세가 되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천을 좀 언제 회복을 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무려 570 종목이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을 무너뜨려 가지고 896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946 종목이나 이렇게 월등하게 하락 종목이 많으면서 코스닥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의 비중이 좀 높을 텐데,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또 지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그러니까 손실 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면은 진짜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 작년 3월도 그렇고 올해 3월도 그렇고 정말 힘든 이 3월이네요. 뭔가 이 3월의 악몽이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을 약간 더 매수를 하는 분위기네요. 뭐 기관이 왜 매수를 했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지금 계속 코스피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좀 외국 분위기도 이게 달러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고, 이제 달러가 좀 안정이 되고 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동시 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 16, 17일 날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종목들이 다 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뭐 최대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못 참고 손절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버티고 지나가느냐,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 주식이 또 영원히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분위기를 좀 보고, 그래도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책들이 뭔가 완화적이지 않고 뭔가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종목을 정리를 좀 하고,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시 약간 뭐 소비라든지 약간 경기 민감주, 방어주 위주로 좀 비중을 실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만약에 또 옮겼다가 또 뭐 갑자기 뭐 성장주 위주로나 아니면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리면 그때는 좀 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음 주까지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손절을 그렇게 막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뭐 시드 금액이 좀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가 역대급이면 역대급, 진짜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느낌인데요. 또 내일 한번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 또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2% 정도 빠졌고, 특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우는 약간 뭐 받쳐주는 느낌이지만, 그다음에 오늘 뭐 일본은 좀 뭐 강보합 쪽에서 끝났고, 중국이 좀 안 좋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도 좀 같이 안 좋아지니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프랑스 말고 유럽 쪽은 아직은 분위기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 쪽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오늘 미국 특히 나스닥, 특히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추세가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중국에는 참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쪽에 이런 느낌도,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ABL 바이오부터 한번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던 오늘 분위기를 보면, 네, 그래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것은 정말 잘 뭔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0.97% 해가지고 2850원인데요. 일단은 우려했던 19,450원은 좀 더 방어를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온 게 뭐 아마도 이제 오늘 새벽으로 이렇게 새벽 시간으로 학회가 진행이 되니까 좀 그런 기대감에 좀 뭐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좀 했었고, 지금 비중이 뭐 이제 5%를 약간 이때 갔다가 이제 지금 살짝 이제 빠졌는데, 외국인 보유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학회 때 어떤 뉴스가 있다고 하면 수급이 뭐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한번 빡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한 이런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그냥 뉴스에 막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괜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뭐 학회 때 또 별 소식 없으면은 또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괜히 기대감에 오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내일부터 14일까지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올라왔던 기사들 보면 뭐 기사 내용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 일단은 뭐 별다른 뭐 그 내용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계속 그래도 좀 학회 홈페이지도 좀 보고 약간 구글링도 해보면서 계속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BL 바이오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매드팩트 오늘까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장중에 조금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아마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볼까요? 네, 10분봉 보시면은 그래도 네, 오늘 오전부터 쭉 빠지다가 그래도 오후에는 약간 아주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니까 내일은 글쎄요 한 8만 한 2천원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또 7만원대까지 빠지니까 참 너무 빠져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5일째 또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래 봐야 될 것 같고,
매드팩토는 기관이 또 기관 그래서 기관은 들어오면 안 기관이 사면 악재. 기관이 사면 악재야 악재. 아 진짜 기관들 왜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지 뭐 차익 실현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관은 그냥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만 잘 사가지고 뭐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뭐 한번 들어와서 좀 고점 형성해주고 기관은 뭐 그냥 고점에서 손절이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큰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오스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오늘 장중에 뭐 4.9%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오늘 좀 낙폭이 좀 큰 편인데, 그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종가 31,700원, 31,700원을 지금 100원 차이로 약간 무너졌는데, 내일 약간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오스코텍 이러다 또 2만원대까지 가면 진짜 마이너스 저 50% 찍겠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근데 진짜로 만약에 내일 또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뭐 24,000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오늘 오스코텍 외국인이 근데 또 들어오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이 기관은 안 들어야 돼. 기관은 안 들어야 되고 개인을 오늘 또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오스코텍 진짜 어쩌다 이렇게 좀 빠졌는지. 그래도 오스코텍은 참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좀 드물게 이렇게 이익이 나는 기업인데도 참 그렇네요. 일단은 오스코텍 좀 제일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8%나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의 이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8%나 좀 빠져버렸는데, 오늘 사실 그리고 또 지노맨 컴퍼니는 좋은 소식도 있었거든요.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이 머크 화이자와 임상 이상 공동 연구 개발을 계약했다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왔는데 8%가 빠졌습니다. 뭐 뉴스에 팔아서 그런 건지. 근데 아마 대표가 그 인터뷰에서 한 계약이 아마 이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기업일 줄 알았더니 그냥 일상 연구를 이제 이상까지 한다는 계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때 그 저번 주에 방송 나와가지고 인터뷰 했을 때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실망하긴 했어요. 사실 저는 엄청 빅 계약이라고 하길래 또 다른 뭔가 글로벌 빅파마랑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기존에 하던 연구를 그냥 이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약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이 뉴스도 좀 대단한 뉴스니까요. 일단은 일상이 잘 종료가 되고 이상까지도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빠졌고 오늘 그 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IR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IR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뭐 IR 이후로 또 기관이 뭐 이렇게 갑자기 또 매도를 해버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뭐 지노맨 컴퍼니 내일 좀 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이렇게 5일째 물량을 계속 뱉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기관은 참 여러모로 정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정 줄 필요도 없지만 그냥 외국인이래. 기관은 앞으로도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제가 부탁할게요. 진짜로. 근데 이제 뭐 수급을 보시면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는 지금 4일 정도 이게 하루 빼고 지금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연기금이 또 갑자기 매도해버리면 또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냥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짜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거의 없거든요. 진호맨 컴퍼니가. 그래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진호맨 컴퍼니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이 지금 계속 일단 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빠지고 있고 기관도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일주일 동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 그 학회 때 좀 시세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생각으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일 것 하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일단 4월달 학회까지 좀 지켜보고 우리는 또 지금 이렇게 뭐 8% 정도 빠졌을 때는 좋은 뭔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학회 전부터 좀 봐가지고 한번 좀 뭐 차익 실현을 하던지 아니면 뭐 보합권에서 좀 매도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좀 현금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뭐 2년, 3년 뒤를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긴 해요. 진호맨 컴퍼니. 근데 지금 단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학회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학회 이후로 일단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 하락이 나와서 뭐 이유가 뭐 그렇게 딱히 있는 그건 아니고 뭐 뉴스가 또 이렇게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뭐 시장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낙폭이 크고 그리고 회복도 좀 안 됐어요 끝까지.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또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8% 빠진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이때도 6% 5%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4월달 학회 때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요, 네, 오늘 뭐 진호맨 컴퍼니까지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후로는 그냥 제가 또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또 코스닥이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유가, 바이오가 계속 안 좋죠, 지금. 네, 올리패스가 오늘 또 하한가를 가가지고 15,000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인데, 진짜, 바이오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진짜 이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 기업 운영에 대한 이 기업 윤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철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오늘 6% 빠졌거든요. 이게 그 불공정 공시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여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제재금이 전 마지막 뭐야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 이 시장에 이 기업들의 아직까지 기업 윤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 졸리 대표님도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진짜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고 제재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요. 사실은 제재금이 4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원 단위니까 400만 원 맞잖아요. 한 4억 정도는 때려야 공시를 잘하지. 4억이 뭐야? 40억은 때려야죠.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두산의 저는 이 기업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 뭐 이런 성장성이 좋고 해도 사실 오늘 매도를 할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 참 두산은 여러모로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종목으로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면 갈아타려고 합니다. 진짜 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저는 손절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산은 진짜 야구도 그렇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실망스럽고 앞으로 얘가 뭐 10만 원을 가든 20만 원을 가든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부터 그렇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안 그런 기업은 없겠지만 참 대기업이 또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박스피를 못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물려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좀 보합권 오거나 좀 수익이 나면 조금씩 미국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오늘 종목들 또 뭐 있었을까요? 바이넥스가 이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뭐 처음에는 그 6개 항목으로만 정지가 된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 20 몇 가지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넥스가 또 이렇게 13%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참 바이오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참 이런 상황들은 좀 제가 뭐 들고 있지 않아도 좀 열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망고생이 뭐 손절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절하신 분들은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좀 더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면요. LG이노텍 일단은 이렇게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금이 충분하다고 하면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은 계속 모아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3월 달에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은 아마 이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또 훨훨 날아가서 또 신고가를 한번 갱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아침부터 이렇게 여러 방송들을 보니까요. 일단 지수도 그렇고 이런 성장주들 많이 빠진 성장주들 전체가 일단 한 방은 좀 남아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강세장이 끝도 아니고 이걸로 이제 끝이 날 게 아닐 거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은 아직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힘이 좋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농화성은 지금 이제 차트가 좀 이상해져 버렸는데 뭐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고체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물질들을 개발을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농화성은 계속 좀 이렇게 빠질 때마다 또 모아가면은 언제 한번 또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수소 쪽은 좀 어떤지 상한 프로테크는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 가야겠죠. 일단 수소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지금 5주 동안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좀 더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2달 동안 조정이 나왔으니까요. 뭐 3월 중반 아니면 4월 달부터라도 한번 또 수소 쪽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또 상승 나오고 나서 그렇게 뭐 낙폭이 거의 없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니까 저는 효성 첨단 소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 그래도 계좌가 많이 빠지더라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효성 TNC 이런 종목도, 효성 TNC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 그래도 리포트 내용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네, 고점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죠.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소비 관련해 가지고 BGF 리테일 해서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인제 바닥을 좀 탈출을 하는 모습이고요. 주봉상 보셔도 인제 여기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 탈출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이제 약간 다지는 모습이어서 BGF 리테일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금이 있었다면은 한번 매수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18만 1,000원을 한번 뚫고 또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소비 유통 쪽이 쉽게 또 막 이렇게 가진 않을, 막 하락이 또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현대백화점 오늘 뭐 고점 찍고 약간 빠졌지만은 며칠 좀 더 이렇게 눌리다가 한번 또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현대백화점 인기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서울의 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네, 월봉으로 보시면 인제 바닥 탈출했어요. 이제 바닥 탈출했고, 네, 주봉상도 인제 뭐 바닥을 딱 다지고 탈출하는 모습이니까 한번 또 이런 종목도 가지고 가면 뭐 나름 뭐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요. 신세계도 뭐 주봉상, 네, 특히 월봉상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오늘 KMW도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약간 의외로 약간 빠지다가,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은 오늘 나름 뭐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 낙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KMW는 또 한 5만 9,5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윳돈 생길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모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도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 빠졌지만 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리포트 나왔는데 그 리포트 목표 주가가 2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LG 생활건강 액면 분할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인데 한 주당 단가가 너무 높아서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DLEC 같은 종목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뭐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요즘 뭐 LH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이제 지금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제 여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뭐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가. 저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좀 조정이 지금 3주째 이렇게 나오는 중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4개월 동안 잘 오르고 한 달 약간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4월, 5월부터도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좋지만요. 네, 그 다음에 YG엔터는 좀 어떻게 됐죠? YG엔터 오늘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아티스트에 관해가지고는 좀 길게 본다면은 뭐 충분히 53,000원 이상 뭐 6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YG 엔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뭐 요정도 좀 보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영상 길이가 30분이 됐는데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그래도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를 또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저랑 같이 힘내시고 더 좋은 날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